2020년 지코노미 박람회 신탁방식 정비 사업에 대한 신탁방식 정비 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장수왕입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정비 사업이 기존에는 그 조합 방식으로 많이 시도가 됐었는데요. 최근 2016년 이후에 도정법 개정과 함께 신탁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신탁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계신 분들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자산신탁의 도시재생 1팀장을 맡고 있는 장수왕 팀장입니다.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저도 시공사에서 먼저 조합 방식의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정비 사업 수주 영업 관리를 약 5년 정도 10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열리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여의도하고 압구정, 반포, 성수, 부산 등지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었고, 지금은 또 대행 방식이라는 새로운 조합 방식, 그러니까 조합을 대행하는 방식도 가능한 도정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대구, 부평에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사업 대행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 방식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존의 정비 사업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정비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과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지연됐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는 시공사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초기부터 협력업체들이나 시공사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반 조합원들과 업체들이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면서 그런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주민 갈등이나 소송 등이 진행되어서 결국엔 정비사업의 사업 지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문제와도 같은 이런 방식은 수많은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2일 날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재건축은 얼마나 걸리는가, 그 다음에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발견된 가장 큰 요인들 중에서 세 가지 상태, 그러니까 추진위 상태나 조합 상태, 그리고 초기 상태에서 많은 문제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에서 10년 정도가 유지된다라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비사업은 2009년도 도정법 개정과 함께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었고, 그 방식 자체에 변화를 주자라고 해서 신탁 방식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정비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미 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약 2,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이 전체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업이요. 그 중에 수도권에는 1,000개 사업지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약 580개 정도, 그 다음에 경기에 150, 인천에 275 정도, 그렇게 2,000개의 사업장이 전국에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5.8%, 그러니까 반 이상이 넘는 사업지가 사업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추진위와 조합, 즉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결정하는 부분에 이미 정체되어 있습니다. 즉 2,000개 사업장 중에서 1,000개 사업지 이상은 조합 설립이라는 단계에 멈춰져 있는 거죠. 실질적인 사업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착공까지 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게 갈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즉 사업 시행 주체를 만드는 일에 정비 사업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고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년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5년 이상 소요되는 것도 17%, 약 2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게 많은 개발 이익이죠. 강남에서 요즘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평당 1억을 돌파했다고 연일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크로 리버인데요. 과연 이 재건축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었는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반포 1차 재건축이었습니다. 지금은 평당 1억을 넘는 아크로 리버라는 이름으로 최고급 아파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조합 설립 인가가 2003년도,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는 2005년도였습니다. 하지만 관리 처분까지 약 7년이 소요가 되었고 그로부터 착공까지는 또 1년이 소요가 돼서 조합 설립 이후에만 해도 약 10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은 평당 1억이 넘었으니까 그 재건축이 굉장히 잘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조합 설립 인가에서 착공까지 사업 시행 인가 이후 1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돼서 그 사업이 진행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강남 재건축 하면 음마아파트 아닙니까?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3,000세대가 넘는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이 예측되는 사업지입니다. 대치 음마의 사업 진행 사례를 보시면 제가 90년대 학번인데 대학교 다닐 때 이미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건축이 뉴스에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추진위, 그러니까 조합 설립도 아니고 추진위 상태에서 2003년도에 설립된 추진위가 지금 변경만 5회 정도 진행하고 있고 추진위 상태에서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많은 뉴스들, 많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과연 대치 음마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많은 예측들을 전문가들이 해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적정 사례나 비리들이 아무리 서울시나 국토교통부나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한 비리들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기도 하고요. 형사 입건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는 매년 수십 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초기의 자금, 그 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시공사에 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 이것이 바로 기존 조합 방식의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정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즉 새로운 플레이어를 한 명 더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로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 취지에서도 새로운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높으니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허한다고 입법 취지에서부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부족, 자금력과 투명성, 그 다음에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을 토지 등 소유자와 함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신탁사를 이 방식에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한국자산신탁을 직접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인허가, 그리고 금융, 그 다음에 분양, 그 다음에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그 다음에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신탁사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효과겠죠. 즉 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60% 정도의 조합 설립에서 멈춰 있는 그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추진이 조합 설립 절차 생략에 따른 사업 기간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단축될 수 있다. 물론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가는 방식과 신탁사에서 바로 가는 방식이 그 이후에 사업 진행, 그러니까 사업 주체를 세우고 나서 이후에 사업 속도가 같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주체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냐, 신탁회사냐, 그리고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사 사업 시행자 방식이라고 해서 신탁사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에 가서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이상과 정비구역 3분의 1 정도의 면적 신탁이 가능해야 저희가 시행 규정을 만들고 정비사업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신탁사의 자금 조달 및 시공사의 사업 참여 이후 시공사 선정에서 갈 수 있는 똑같은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조합 방식보다는 좀 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금융이라든가 공사도구 계약이라든가
협력사와의 용역계약이라든가 특히 인허가권자에 있는 시나 구로부터 단체자치장으로 붙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게 조합의 한계였다면 신탁사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조합을 대신해서 혹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주민대표기구의 의결을 받아서 앞에 말씀드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사업 시행자 방식이고요. 이게 조합 방식의 사업 대행자 방식입니다. 같은 양식으로 했을 때 어쨌든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 속도와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 재건축에 왜 생뚱맞게 나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바로 개포주공 4단지 그러니까 2017년에 이주를 할 때 나왔던 신탁 등기 안내문입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에서 신탁은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 아닙니다. 신탁은 원래 이주할 때 신탁 등기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한 군데로 현물 출자하는 행위를 통해서 신탁은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개포주공 4단지에서 신탁 등기를 안내하기 위해 나온 조합 방식이죠. 조합에서 나온 신탁 등기 안내문입니다. 즉 이주할 때는 어차피 신탁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신탁의 시기를 사업 초기로 앞당김으로써 사업의 진행 속도라든가 사업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신탁 등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 조합에서 신탁 등기한 재산은 조합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신탁을 했을 때 조합원들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그리고 소유권 변경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탁 등기는 등기상의 소유권만 넘겨오는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이거는 조합에서조차도 신탁 등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장점, 다시 한번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 초기에 필요한 협력업체들과의 자금 대여 그 다음에 대부분은 기존의 방식은 협력업체들한테 자금을 대여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시의 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소유자 개인들 혹은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분들이 각출하셔서 개인 대출을 받아서 사업비 초기 자금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사업 이권 개입이라든가 혹은 비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사업비 대출로 인해서 사업 초기에 사업 주체를 세우는데 조합장 선거라든가 추진위원장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전이 치러지고 흔히 얘기한 복마전이 치러져서 서로 폭로를 하고 구역 내에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탁사 고유자금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 사업의 지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추진위에서 관리처분가에서 9에서 10년이 소요됐다고 하는 국토부의 통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신탁 방식은 5년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도정법 개정이 2016년에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흡사한 일정으로 이와 흡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5에서 6년 안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도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절감이죠. 그러니까 시간만 절감해서 될 건 아니고 시간이 절감되면 다행히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을 됩니다. 가장 컸던 게 시공사 리스크, 그러니까 시공사가 공사비를 상향시키는 그리고 최초의 공사비에서 계속해서 공사비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즉 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모든 자금과 모든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일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 지연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공사비 상승 요인이 상당 부분 절감돼서 최초의 공사비, 그러니까 시공사는 단순하게 도급공사, 즉 아파트를 짓는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도급공사가 됨으로써 도급공사비만 받아가는 도급공사자로서 도급계약자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공사비 원가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시공사 입찰 단가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분담금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뭐 단축시키는 것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그 이후에 발표한 여러 가지 신탁 방식에 지금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구역에서 발표한 약 통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약 15% 정도,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7%에서 8% 정도의 공사비가 절감되고 있다라고 매년 그 통계가 쌓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절감됨으로써 여러분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탁사를 그냥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냐, 신탁사의 관리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한민국에는 총 14개의 신탁사가 있고 국가 인허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탁사들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의 관리와 감독을 갖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즉 여러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은행의 관리 체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관리를 하는 것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충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알기 위해서 신탁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이게 원래 양방향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됐다면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텐데요. 여기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예상되는 질문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지 않게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는 어느 정도의 신탁보수를 가져가는 거느냐, 혹시나 사업의 이익을 모두 다 취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신탁사는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수탁자의 이익 향수 금지의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신탁사는 약정된 수수료,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매출의 몇 프로를 받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분담금의 몇 프로를 받겠습니다라고 해놓은 그 약정된 수수료 외에는 다 나중에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그 개발 이익이 많아져도 그건 모두 다 조합원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이나 신탁하게 되면 대출이나 전세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에서도 안내했을 만큼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내 재산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재산을 저희가 행사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재산을 저희가 가져가서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보고됩니다. 저희가 신탁법의 22조에서부터 37조에까지 가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탁사는 신탁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금융기관인데요. 강제 집행이 금지된다. 그 다음에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 재산 등이 분별해서 관리된다. 그 다음에 상계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성관주의의 의무를 가지고 충실하게 이행되고, 공평의 의무나 이익 향유의 금지나 분별 관리의 의무를 모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신탁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음대로 사업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그리고 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의견은 여러분들의 총회를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조합에서 말씀드리는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의사결정의 과정은 심플해지지만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여러분들 손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설계사 선정, 그 다음에 사업의 이익에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때는 저희도 똑같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즉 주민총회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공사비가 낮아지면 건설사가 신탁사가 아무렇게나 선정해서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브랜드들, 좋은 회사가 오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제안을 할 때 국내 9개의 회사에게 모두 시공참여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즉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도 우리는 흔히 말씀드리는 국내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가 모두 다 시공참여 의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상위권 시공사의 시공참여 또한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 연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실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미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14개 신탁사 중에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와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회사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예비 인가를 통해서 지금 2009년도에 민영화를 통해서 지금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업계 1위의 신탁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전체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전체 부동산 개발과 토탈로 갖고 있는 전체 종합금융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 분야는 개발 신탁이라든가 관리 신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일을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이 쌓여서 정비사업에도 많은 실적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강남에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2016년도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수탁구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업무 또한 약 46조 원에, 그러니까 관련된 부동산을 저희 회사가 관리하는 부동산 전체액이 분양 매출 규모가 46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서는 아주 작은 지금 분야의 작은 시장 환경에서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탁사들은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MDM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MDM 개발, 그 다음에 MDM 투자운용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의 실적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재건축 많이 궁금해하셔서 2017년도부터 저희가 사업 시행자와 대행자를 겸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출발로 해서 인천, 창원, 남양주, 대구,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부평, 그 다음에 서초 이렇게 해가지고 약 11개 단지 그리고 총 11,085세대의 단지에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 혹은 공동 시행자, 사업 대행자로서 정비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업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5에서 6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소요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성공한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5개 단지 3,600세대는 지금 현재 사업 초기 단계에 저희 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 혹은 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이전 다천 태림이 가장 빨라서 지금 일반 분양을 마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평 4구역도 지금 이주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 백화점 아파트도 지금 관리 처분을 마치고 지금 착공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 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뭐 조합원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토지등 소유자인 분들도 계셔서 관심 있게 이 영상을 지켜보실 건데요. 기존의 조합 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 지연, 그 다음에 사회적 손실에 따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업자냐 니네는, 그러면 니네는 신탁업자냐, 신탁업자라고 표현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공성을 담당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앞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니까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신탁 방식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라도 한국자산신탁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